2021년 7월 FDA가 투석 환자의 고인산 혈증 치료제 엑스포자에 추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응답을 발송했습니다. 13명의 전문가 중 9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 약의 효과가 위험을 상회한다고 볼 수 없다. 아델릭스의 첫 번째 신약 도전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죠. 주가는 하루 만에 66%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인 2024년 이 회사는 분기 매출 1억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아델릭스, 티커 ARDX. 2007년 캘리포니아 프리몬트에서 창업한 이 회사는 나트륨 채널이라는 독특한 타겟에 집착했습니다. 장과 신장에서 나트륨과 인을 조절하면 만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게 그들의 가설이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접근법으로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질병을 공략하게 됩니다. 첫 번째 도전은 변비형 과민성 대장증 후군 IBS-C였습니다. 미국에만 1,100만 명의 환자가 있는 거대 시장이죠. 아델릭스는 테나파노르라는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장에서 나트륨 흡수를 막아 수분을 증가시키는 원리였죠. 2014년 임상 3상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모두가 승인을 확신했죠. 그런데 FDA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설사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 효과 대비 위험이 크다. 2019년 첫 번째 거절, 2020년 두 번째 거절. 회사는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현금은 바닥났고 주가는 1달러 아래로 떨어졌죠. 상장 폐지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그때 마이크 라하브가 나타났습니다. 2009년부터 CEO를 맡아온 그는 길리어드 출신으로 C형 간염 치료제 소발디를 140억 달러 블록버스터로 만든 인물이었죠.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데이터를 다시 분석하고 FDA를 설득하겠다. 라하브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부작용을 관리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였죠. 저용량으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늘리는 프로토콜, 설사가 심하면 즉시 중단하는 가이드라인. 2019년 9월 테나파노르는 입스렐라라는 이름으로 IBS-C에 대해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7년간의 긴 싸움이 끝난 순간이었죠. 하지만 진짜 도전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IBS-C 시장엔 이미 강자들이 있었거든요. 알러간의 린제스, 아이언우드의 트루란스, 실레지의 아미티자. 모두 수억 달러 매출을 올리는 약들이었죠. 작은 바이오텍이 어떻게 경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틈새를 공략한다. 라하브 CEO의 전략이었습니다. 기존 약에 실패한 환자, 부작용으로 중단한 환자, 빠른 효과를 원하는 환자. 입스렐라는 복용 일주일 내에 효과가 나타난다는 장점이 있었죠. 경쟁 약물들은 보통 2주에서 4주가 걸렸습니다. 영업팀은 단 50명. 화이자나 에브비는 수천 명인데 말이죠. 하지만 집중했습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 3,000명만 타겟팅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의사를 만날 순 없다. 하지만 핵심 의사들과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더 중요한 건 보험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약값은 보험이 결정합니다. 아델릭스는 공격적인 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죠. 보험이 거절하면 무료로 약을 제공하고 코페이가 비싸면 쿠폰으로 할인해줬습니다. 2024년 기준 상업보험의 75%가 입스렐라를 커버합니다. 그런데 아델릭스의 진짜 비밀병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약 엑스포자였죠. 놀랍게도 같은 성분 테나파노르를 다른 질병에 적용한 겁니다. 이번엔 신장 투석 환자의 고인산 혈증이었죠. 투석 환자들은 인을 제거하지 못해 뼈와 심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인결합제라는 약을 먹어야 하는데 하루에 알약을 10개에서 15개씩 먹어야 했죠. 알약 지옥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환자의 50%가 복용을 포기할 정도로 고통스러웠죠. 엑스포자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장에서 인 흡수를 막는 거죠. 하루 2알이면 충분합니다. 기존 약 10알을 2알로 줄일 수 있다니 환자들에겐 혁명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엑스포자는 투석 중 성인 CKD 환자의 고인산 혈증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입스렐라와 달리 단번에 통과했습니다. 시장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미국엔 55만 명의 투석 환자가 있고 그중 85%가
인 수치 조절에 실패하고 있었거든요. 다빈치, 프레제니우스 같은 대형 투석 센터들이 즉시 도입을 시작했습니다. 출시 첫 분기에만 3,000명이 처방받았죠. 2024년 3분기, 드디어 수확의 시간이 왔습니다. 엑스포자 매출 4,200만 달러, 입스렐라 매출 3,100만 달러, 총 매출 7,300만 달러. 월가 예상치를 20%나 웃돌았죠. 주가는 하루 만에 35% 급등했습니다. 2달러였던 주가가 15달러를 돌파한 거죠. 그런데 아델릭스가 내린 한 가지 결정이 주목받았습니다. TDAPA, 즉 투석 신약 가산 신청을 하지 않기로 한 거죠. 이게 뭐냐면 메디케어가 신약에 대해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제약사들은 이걸 꼭 신청하는데 아델릭스는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환자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한다. 라하브 CEO의 설명이었죠. TDAPA를 받으면 약값은 올라가지만 투석 센터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처방을 꺼릴 수 있습니다. 장기적 성장을 위해 단기 이익을 포기한 전략적 선택이었죠. 이 결정이 옳았다는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2024년 4분기 기준으로 미국 투석 센터의 40%가 엑스포자를 채택했고 처방 환자는 1만 명을 넘었습니다. 경쟁약 벨포로나 렌벨라보다 빠른 성장 속도였죠. 재미있는 건 두 약의 시너지입니다. 입스렐라는 내과와 소화기 내과를 공략하고 엑스포자는 신장 내과와 투석 센터를 타겟팅합니다. 완전히 다른 시장이라 영업팀을 나눠 운영할 수 있었죠. 리스크 분산 효과가 완벽했습니다. 실제 사용 데이터도 인상적입니다. 엑스포자 환자의 70%가 목표인 수치에 도달했는데 기존 약물은 40%에 불과했죠. 더 중요한 건 복약 순응도입니다. 6개월 후에도 80%가 계속 복용 중인데 인결합제는 50%만 남았습니다. 알약 개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환자 삶의 질이 극적으로 개선됩니다. 존스홉킨스 병원 신장내과 과장의 평가입니다. 실제로 환자들의 우울증 점수가 개선되고 치료 만족도가 올라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죠. 재무 상태도 급속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2023년 연간 매출 1억 3천만 달러에서 2024년엔 2억 5천만 달러를 넘을 전망입니다. 아직 적자지만 영업 레버리지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매출이 늘어도 영업비용은 고정되어 있으니 손익분기점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월가의 평가도 바뀌었습니다. JP모건은 목표가를 20달러로 상향했고 피퍼 샌들러는 2025년 흑자 전환 가능이라고 전망했죠. 시가총액은 3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10년 전 거의 망할 뻔한 회사가 말이죠. 경쟁도 만만치 않습니다. CSL 베링이 유사한 기전의 약물을 개발 중이고 일본의 교화기린도 미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죠. 하지만 아델릭스는 선점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미 수만 명의 실제 사용 데이터를 축적했으니까요. 우리의 목표는 M&A가 아니라 독립제약회사로 성장하는 것이다. 라하브 CEO는 단호합니다. 실제로 2024년 화이자와 노바티스가 인수 제안을 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회사는 일축했죠. 우리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다음 계획도 야심적입니다. 입스렐라를 설사형 IBS에도 적용하는 임상시험을 시작했고 엑스포자를 만성 콩팥병 3, 4기 환자로 확대하는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성공하면 시장이 10배 이상 커지는 거죠.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아델릭스의 성공 비결은 뭘까요? 첫째, 포기하지 않는 끈기. FDA 3번의 거절에도 굴복하지 않았죠. 둘째, 환자 중심 사고. 약값보다 접근성을 우선했습니다. 셋째, 집중 전략. 작은 영업팀으로 핵심 의사만 공략했죠. 대형 제약사들은 블록버스터만 쫓습니다. 우리는 언더서브드 환자들을 봅니다. 라하브 CEO의 철학입니다. 실제로 IBS-C와 투석 환자들은 오랫동안 외면받았던 시장이었죠. 2024년 12월 아델릭스는 나스닥 바이오텍 인덱스에 편입됐습니다. 10년 전 상장 폐지 위기에서 인덱스 편입까지 놀라운 반전 드라마였죠.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2030년까지 매출 20억 달러, 영업이익률 40%를 달성하겠다. 라하브 CEO의 목표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나요? 10년 전 누가 이 회사가 살아남을 거라고 예상했을까요? 아델릭스, ARDX, FDA에 3번 거절된 회사가 2개의 신약으로 매출 2억 달러를 넘긴 스토리. 나트륨 채널이라는 단순한 타겟으로 2가지 완전히 다른 병을 치료하는 혁신. 알약 지옥에서 환자를 구원한 회사. 파이프라인 스토리는 끝났습니다. 이제 매출 스토리가 시작됐죠. 분기마다 깜짝 실적으로 시장을 놀라게 하는 아델릭스. 작은 제약사의 반격은 계속됩니다. 월가가 무시했던 프리몬트의 작은 바이오텍이 어쩌면 차세대 길리어드가 될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